자, 이번 시간에 송달이에요. 송달. 송달이라는 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어떠한 서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서류 안에는 대개는 뭐가 있겠어요? 서류 안에는 부과 처분의 내용, 아니면 징수 고지 처분의 내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안내문은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서류가 도달돼야지, 전달돼야지 부가 처분, 징수 고지 처분, 이것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송달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송달은 첫 번째 종류가 있겠죠. 어떻게 송달할 것이냐, 서류를 주는 방법. 세무서에서 진짜 중요한 서류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 세무서에 있어 중요한 서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부 송달이에요. 교부. 세무 공무원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많아요. 특히 납기가 임박해요. 즉 제척기간 도가가 임박해요. 달려가야죠. 달려옵니다 진짜. 그래서 교부 송달.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직 시간 좀 많아요. 바쁘잖아요.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겠죠. 국가를 시키는 거지. 국가. 우편 집배원분들한테 우편 송달할 수 있죠. 시대가 어느 시대냐? IT 강국 아니냐? 전자송달하겠다. 근데 전자송달은 아직도 이렇게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불안하죠?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자율주행 불안하다며. 그래서 못한다며. 똑같은 거 아니야. 과세관청도 불안해요 사실. 그리고 납세자가 읽을지 안 읽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얘는요, 납세자가 신청해야지만 하나. 신청. 납세자가 저 전자송달 받을래요, 신청하지 않으면 교부나 우편이에요. 한 100년쯤은 이게 원칙이 되겠죠. 이게 원칙. 그렇죠? 100년쯤 후면은 그냥 시계 알람 울리겠지. 그렇죠? 요즘은 다 문자 줘요. 문자 다 주고, 내 심판원에다가 접수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문자로 와. 문자. 내 전화번호 다 입력하면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와요. 아예 온다고. 그게 전자송달. 어쨌든 전자송달도 가능해요. 근데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나한테 메일 보내고 그러면 스팸이죠? 미친 거야, 미친 거. 이 신청이 되게 엄격해요. 신청이 그 뭐 어디서 그냥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자기 전자 이메일 쓰면 그게 신청이라고 한다고 했다고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 전자송달이라고 자기 이메일 주소 썼다고 어떻게 그게 전자송달 신청이 되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보니까. 해보면 알아. 그 전자송달 신청이 별도의 서식이 있어. 별도의 서식. 이해하셨어요? 별로 굉장히 뜻밖의 것이에요. 보통 안 해. 가끔 미친 척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겠죠. 단지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척기간이 도가하거나, 그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송달한다. 그럼 송달이 적법하기 위한
송달이 적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요건. 이 요건들은 대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는요. 얘는 신청이니까 요건이 거의 없어. 얘는요. 별도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거예요. 사유가. 일단은 교부나 우편송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장소적 요건이 있어요. 적법한 장소에 가야 돼. 그 사람이 있을 만한 장소. 서류를 수령할 명인이 있을 만한 장소. 집이 있겠죠, 첫 번째. 근데 집만 고집할 수는 없죠. 저만 해도 집에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어제 밤 12시 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12시 반에. 집에 도착한 시간이. 그렇죠? 오늘 아침에 집에서 6시 40분인가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합격하는 비법 알려줘요? 저처럼 살면 돼요. 2년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든 안 좋든 2년 안 걸리고 제가 보장합니다. 진짜인데? 아니면 말고. 동의하지 않아요? 저처럼 살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어쨌든 장소적 요건 뭐 하다가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장소만 가면 돼요. 또 하나는 인적 요건이 있어요. 내 서류인데요. 얘한테 주면 이거 미친 거죠? 이거 요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도 없고 사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하는 게 원칙이겠죠. 적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있어야 할 주소나 거소가 아닌 영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받기를 원해요. 가서 전달해 주면 되죠. 세무공무원이 전화해요. 전화. 요즘 전화번호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원전 씨 우리 부가처분 환급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러면 통지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 여기로 오세요. 할 것으로 오세요. 이래도 되는 거잖아. 뭐 받기만 하면 되지 뭐. 교통이 이렇게 발전돼 있네. 장소에 갔어요. 근데 그냥 반이 없어요. 그냥 반이. 이해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경우도 가능하죠. 요건만 갖춘다면 둘 중 하나만 갖춘다면 가능해요. 시험에선 얘는 문제가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죠? 문제가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야. 문제가. 얘도 문제가 없어요. 지가 받겠다고 했는데 뭐. 이거죠 다 이거. 이거야 이거. 인적 요건. 본인이 없어요. 본인이. 본인이 없을 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할 수 있냐 이거예요. 대리 수령. 대리 수령 가능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의 대리 수령은요. 위임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주세요. 전화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 가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한테 오늘 공무원분께서 와서 뭐 서류를 전달해 준대. 전화가 왔어. 전화요. 해커스로 오세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에는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3층에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그 들어오셔서 제 자리에 놓고 가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 그렇지만 내가 있을 때 주는 게 좋겠지. 누구라도 받는 게 좋을 거 아니야. 나 나중에 버렸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까요? 못 받았다고. 그럼 누구누구 있으니까요. 걔한테 전달해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위임이 있으면 되지. 위임.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위임이 묵시적 위임도 가능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묵시적 위임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현대 생활에서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아파트에. 그러면 이제 경비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분한테 줘도 되냐 이거죠. 그렇죠? 요즘 하다못해 뭐 마켓컬리에서 뭐를 시켜도 거기에다가 내가 며칠 전에 마켓컬리 가입을 했어요. 딴 게 아니라 내가 추석 선물로 그 뭐 굴비인가 이런 걸 사람들 몇 명 보내는데 다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법인 거니까 법인 돈으로 쓰는 거니까 내가 나한테 배송하는 건 이상하다 그래서 안 했어. 근데 다들 맛있다고 해서 나도 먹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그 굴비 그거 하나 시켜줘. 그랬더니 와이프가 생선하기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또 지난번에 갈치고 또 맛있었는데 그 굴비 그거 내가 좀 시켜줘 그랬더니만 생선 좀 이따 말해. 지금 뭐 먹는 게 너무 많아. 냉장고에 너무 많아. 내가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내가 직접 시킬게. 처음 가입했어요. 처음 가입하니까 좋더구만. 그 목살 300g 1,000원에 그냥 공짜로 주더구만. 1,000원에. 그래서 내가 가입해가지고 하고 친구 추천도 해가지고 와이프 친구 추천도 해줬는데 내가 어쨌든 그거 해도 비밀번호 입력하고 집 앞 현관에다 놓는 그런 기술들이 다 있더구만. 어떻게 하는지가.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받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 사실은. 그렇죠? 그럼 대개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에. 아파트에 보면은 여기 꽂는 데도 있지만 직접 교부라는 건 손에 쥐어줘야 되거든. 등기 우편도 손에 쥐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 자체가. 그럼 그 사람 손에는 쥐어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쥐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해당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럼 아파트 단지마다 다른 거죠. 아파트마다 문화가 다르잖아.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라이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갑질 아파트가 있고 아닌 아파트가 있다며. 어떤 아파트는 경비 아저씨한테 전달해주면 인정 안 하는 아파트도 있을 거야 진짜.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고가 아파트는 세금 서류 경비 아저씨가 안 받아요. 주민들이 난리쳐 이거 왜 받았냐고. 진짜 모르나 보네.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 되게 고가 아파트일수록 체납자들이 많아서 그걸 경비 아저씨가 받으면 난리 부르스를 쳐 보통. 거기서는 위임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들 사는 서민 아파트에선 경비 아저씨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지. 일반적. 우리는 소뚜껑 보고도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국세청이면 받아서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잖아. 어? 동네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묵시적 위임이 있었는지는 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내용이죠. 그래서 경비 아저씨는 무조건 위임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묵시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어떠한 상황이 무조건 묵시적 위임이 있다 이렇게 간주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두 번째는 위임은 없더라도 위임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면 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묵시적 위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경비 아저씨들이 받는 게 이쪽에 관행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전달되는 게 관행이라는 거고 여기서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면 된다는 거지. 그 내용이 뭐예요? 사용인이, 뭐 종업원, 가족들 중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건 웬만하면 다라는 거죠. 대법원은요 10살짜리도 사리 판별이 된다라고 봐요. 10살짜리 키워본 지 너무 오래되셔서 그런 판결을 낸 것 같긴 한데요. 된다고 봐요. 된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종민이한테 전달할 때 아빠한테 전달해 줄 거예요. 해줄 거는 같아. 해줄 거는. 근데 얘가 진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다면 받질 말아야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리 판별이 되면 되는 거야. 그건.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좋은데 마지막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다 경우에 있어서 수령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냐. 수령 거부. 마지막 주제. 나는 못 받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갖다 손에 쥐어주는 거잖아. 손에 쥐어주는 게 교부나 등기예요. 손에 쥐어주려고 그러니까 손 없어요. 이러면서 막 이러고 안 받아요. 막 이러고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 두고 오면 되는 거예요. 두고 오면. 그래서 유치 송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치 송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부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저 안 받아요 하는 거부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되게 유명한 판례가 이건데요. 어떤 공무원이 갔던 거야. 그래서 주려고 했더니만 약간 조폭 비슷했어. 실제 사건이 내가 원실까지 보면 느낌이 그래. 느낌이. 조폭 정도 사람들이 있었어. 임직원이 있었는데 공무원이 와서 이거 세금 체납 뭐 서류입니다. 받아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때 거기서 뭐라 그래.
나 안 받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거 놓고 가지 마소. 막 이러면서 손가락 부러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짱 무서운 거지. 그래서 몰래 숨어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자 거기다 두고 온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거 웃긴 거지. 그러면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느냐? 두고 올 때 거부 표시가 있어야지. 거부 의사 표시가. 자기도 모르는데 두고서는 나는 거부해서 뒀어.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둘 당시에 유치할 당시에 거부의 의사 표시가 있으면 두고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가버리면 아 어떻게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내가 거부했다고 몰래 숨어 있다가 가고 나서 거기다 놓고 오면 그 누가 어떻게 알아 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쪽 교부나 우편 송달의 쟁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걸 우리가 보충 송달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일정